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11시 8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출발을 앞당겼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법버러지들이 법기술 부렸다 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합작 사기극. 달리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있었던 이 일은 단순히 예기치 못했던 어떤 변화나 변수가 아닙니다. 다분히 시작될 때부터 내포되어 있던 것이고 사실상 검찰이 설계를 해뒀던, 묻어뒀던 지뢰가 지금 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묻어뒀던 지뢰를 찾아내서 일부러 더 크게 터뜨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속기간 산정 때문에 석방이 되어야 한다면 석방되어야 될 피의자들 세고 셌을 겁니다. 당장 정경심 교수나 이화영 부지사나 송영길 대표 같은 분들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석방돼야 돼요. 이화영 부지사나 송영길 대표한테는 적용되지 않던 것이 왜 갑자기 윤석열한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검사와 판사가 짜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전에 적용되지 않던 법률이 갑자기 윤석열부터 적용이 됐다? 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 법버러지들의 법기술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자, 도대체 어떤 부분이 법버러지들의 법기술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부 설명 자료라는 것을 구질구질하게 내놔요. 재판부 설명 자료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꽤 의도적입니다. 적어도 며칠 전부터 결론을 내놓고 대법원과 조율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자료를 만들 정도면 여러 판사들이 이 일에 관여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도자료는요, 재판부가 뿌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중앙지법의 공보판사가 뿌립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사공보와 형사공보 두 명의 공보판사가 있습니다. 공보판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법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승인이 나야지 보도자료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도자료가 이렇게 결정이 나자마자 뿌려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법원과 일정한 조율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희대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거죠. 어쩌면 초기 단계부터 이런 일을 벌이려고 작정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계엄 과정에서 조희대의 태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라고 했었습니다. 계엄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판사가 계엄군에 의해서 붙잡혀갈,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서 백령도 어디에서 수장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입도 뻥끗하지 않은 것이 조희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그들의 마음속에는 윤석열과 동일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처럼 미치광이까지는 아니겠으나 윤석열과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사고방식, 아닌 척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대놓고 미친놈이지만 아닌 척하면서 미친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저는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조희대의 솜씨구나. 처음부터 조희대와 조율이 됐던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안 나옵니다. 반드시 공보 판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공보 판사는 공보물을 내놓기 위해서 대법원과 협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이미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는 조희대가 손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뭐 구질구질하게 내용이 많습니다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가 됐다.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법률도 없고 판례조차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석방돼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주는 것이 더 정당하다. 쉽게 말해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대로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라도 지켜진 바가 있습니까? 당장 대장동 재판할 때 김용 부원장 멀쩡하게 구글 타임라인까지 냈는데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유동규의 진술은 인정이 되고 구글 타임라인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그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윤석열한테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기현 판사가 주저리 떠든 설명 자료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은 석방하는 게 더 좋다. 이 두 가지 결론입니다. 아이 개새끼. 자, 구속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적부심에 사용된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 이게 한 10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 10시간 정도를 빼고 구속기간, 이걸 빼고 구속기간을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구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산정해버려. 이거란 거죠. 따라서 구속적부심이 10시간이었으면 구속기간은 10시간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왜 그렇게 빼는 거지? 자, 어쨌거나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장실질심사 이 시간은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날짜로 계산해 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걸렸으면 하루를 늘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걸렸으면 이틀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걸렸다. 그러면 이틀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했다? 이틀이 아니라 시간대로 하자. 오후 5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끝났으면 원래는 이틀 해서 이틀이 늘어나게 되는데 얘는 얼마를 늘린다? 그렇죠. 딱 17시간을 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업무 그 형사 절차 보통의 처리 절차 일반 실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원래 체포적부심 소요시간은 시간으로 계산하고 영장실질심사 소요시간은 날짜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청구한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는 이거는 아예 소요시간에서 제외해버리고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건 실무하고도 안 맞고 법 해석하고도 안 맞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 지가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내용은 그럴싸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기존의 어떤 실무와도 틀리고 법 내용과도 틀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석방해야 된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듣기에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기존에 사용되던 어떤 관행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서 처음부터 이 자식들이 짰구나. 짰구나. 이거는 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또. 자, 지기현 판사의 판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설명 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점선이 그어진 이 네모 상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되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민을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를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구속기간을 날로 개선하여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자,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지금까지는 날짜로 계산을 해왔어요. 따라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됐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그냥 이틀이 적용이 돼서 구속기간은 이틀이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면 17시간이다. 따라서 17시간만 늘어나야 된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글쎄 피고인의 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정한 게 맞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뭔데? 지금까지 날짜로 쭉 계산해 오다가 왜 하필 윤석열한테 와가지고 시간으로 계산하라 그러냐고. 이게 뭡니까? 윤석열한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왜 그러면 이화영은, 왜 김용은, 왜 송영길은 왜 안 됐는데? 왜 안 했는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요, 구속적부심 같은 거 다 신청했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그래서 구속적부심도 다 시간에서 빠졌어요. 그만큼 기소기간이 늘어났어. 영장실질심사 날짜만큼 늘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때부터 바꾼 거야. 판례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불공정. 생전에 안 하다가 윤석열 때부터 한 거. 이게 불공정 아니고 달리 불공정입니까? 자, 그러면 좋아. 법은 어떤데? 법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시로 계산한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어쩌고 저쩌고 쭉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기간을 계산할 때, 자, 48시간 동안만 구속해 둘 수 있다 라고 하면 48시간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고, 이틀 동안 잡아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날로 계산하는 거고,
두 달이면 두 달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달 한 달이 28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고 31일일 때도 있죠. 두 달이면 뭐다? 만약에 1월부터 두 달이면 1월과 2월까지고 1월, 2월 말까지니까 이 사람은 한 2, 3일 정도 이득을 보는 거죠. 만약에 7월, 8월에서 두 달이면 이 사람들은 62일이 됩니다. 1월 2일은 합쳐서 59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7월, 8월이면 62일입니다. 그죠? 이거 차별 아니냐? 차별 아닙니다. 왜? 월로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자, 그래서 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시간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이 되어 있으면 날로 계산하는 거야. 보통 날은 초일은 산입은 안 하는데 구속기간은 초일도 산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라 이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예, 그날 12시가 될 때까지 풀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체포기간은 어떻게 됐냐? 체포기간은 48시간이죠. 따라서 이 체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구속기간은 열흘 이렇습니다. 두 달 그래요. 따라서 이것은 달이나 날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대로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 싶으면은 그래서 그거는 법을 바꿔야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지기현 판사는 지 멋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속기간 이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애시간 당초에 48시간 이내에 석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시간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할 때, 일로 계산할 때는 2일 이내에 석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로 계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로 계산하는 겁니다. 체포기간은 48시간입니다. 체포영장으로 해서 체포를 했을 때는 48시간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는 체포적부심은 아예 계산에 넣지를 않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하고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랬던 겁니다. 윤석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법을 안 좋게 좁게 해석을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부 설명 자료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위하여 수사관계가 어찌 됐을 때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시간 동안이 구속기간에서 빠지느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체포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48시간 구금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구속기간에 산정을 하면 안 된다. 체포적부심 하는 동안 늘어난 시간만큼 구속기간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안 된다. 아니, 법에 시간 단위로 기간을 늘리라고 돼 있는데 큰일이 일어났다고. 이건 뭐냐? 자, 이 지기현 판사는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산입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킬지는 재판부 마음인데
원래 재판부 마음일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그럼 체포 적부심 구속기간은 산입해서 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윤석열한테 유리하게끔 법을 갖다 붙인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게 김규현 변호사가 그려놓은 설명 자료인데요.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 현행 법리입니다. 지금은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우는 10시간 32분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기간은 2일이었습니다. 합쳐서 2일 10시간 32분이 연장되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1월 27일 10시 32분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정당했었습니다. 석방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했다? 체포 적부심 기간은 아예 포함을 안 시키고 구속 실질 심사 기간은 시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총 33시간 7분을 연장을 시켜서 1월 26일 09시에 만료되는 걸로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약 9시간 40분 정도 불복 부금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법원이 낸 거죠. 그런데 이게 판례가 바뀐 게 아니고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체포 적부심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기현 판사는 체포 적부심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체포 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되어 있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되어 있죠. 뭐 더 달리 뭐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원이 수사기관의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이거를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왜 체포 적부심은 법 규정이 없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저는 이 지기현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게 오랫동안 지기현 판사처럼 판단한 사람이 없어요. 참.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그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해석한 그 법 해석은 지금까지 역대 실무에서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억지로 그것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게 입법론으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입법론으로 맞다면 법을 바꿔야지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법기술이라고 그런 겁니다. 법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해석을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들 유리한 대로 지들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에 맞춰서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특혜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 이게 법기술이잖아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야. 윤석열 풀어줄게로. 이 뭔 개소리냐고요.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을 시작을 하면은 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방송을 계속 욕으로 채울 수도 없고, 답답하고 또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벼락님께서 법 기술이 아니고 꼼수 그리고 법 위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정확한 겁니다. 법 기술이 아니라 꼼수죠.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라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판사들이 지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법 왜곡이라고 하죠. 법 왜곡죄에 딱 걸려들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판사 새끼가 아니고 진짜 버러지 새끼들, 버러지 새끼. 참. 자, 이 구속기간 계산 말고도 또 이 지기현 판사가 이상한 소리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걸었죠.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신병 인수인계 문제, 이 문제 전부 다 윤석열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희한한 얘기를 해요. 법이 없다라는 거야. 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없대. 법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으니까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참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런 결론이 나온 거는 사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셨겠습니다만 조희대 때문이에요. 애시당초에 이 지기현 판사는 조희대가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버러지 짓을 하라고 심어놓은 거죠. 조희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게끔 미리 그럴 만한 놈을 박아놨던 겁니다. 지기현 판사는 그럴 만한 놈이었어요. 그럴 만한 놈이라는 것을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끼 좀 이상하다고. 이거 우리 의구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떤 분이 판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라. 우리 진보진영까지도 판사를 이렇게 몰아세우면 우리가 저 서부지법 폭도들하고 뭐가 다르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걸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지 말까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폭도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의심을 가지고 이 사람 지켜봐야 된다고. 그냥 느긋하게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도 참 제가 말하는 걸 가지고 희한하게 저 발 걸고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니 결국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법버러지예요. 제가 몇 가지 점에서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용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이 지기현 판사가 이재용 무죄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재용을 무죄 판결한 이유는 위법 수집 증거, 이른바 위수증 때문이었어요. 검찰이 확보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위법한 수집 증거니까 위수증이니까 유죄의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가 석방돼 버린 거였어요. 무죄가 난 거였거든. 근데 위수증이라는 게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데 하필 이재용에게 위수증이 걸렸다. 아니 똑같은 게 이재용이 무죄가 나올 거면요. 정경심도 무죄 나와야 되고요. 그 송영길도 무죄 나야 되고 다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게 이재용의 이재용 사건에서 무죄가 된 게 그 삼성의 전산실에서 서버를 숨겼거든요. 그 숨겨놓은 서버를 발견해 가지고 검찰이 포렌식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버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추출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조금씩 추출한 게 아니라 통째로 가져가 가지고 하드 카피를 뜬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추출하는 이런 방식을 썼어요. 일괄 복제, 일괄 압수.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위수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출을 할 때 변호인이 입회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입회도 안 한 거야. 뭐 이런 거 이유를 들어서 위수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정경심도 무죄 나와야지. 그 정경심 유죄 나왔잖아. 송영길 무죄 나와야 되잖아요. 왜 다 유죄 나왔는데? 예,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강자한테만 위수증이 걸려. 근데 그 짓을 누가 했다고? 지귀연 판사가 했다고. 그 지귀연 판사가 이번에는 뭐 합니까? 생전에 쓰지 않던,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던 논리를 들어가지고 체포적부심에 사용된 기간은 아예 구속기간에서 포함시키면 안 되고, 영장실질심사에 사용된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고, 이런 희한한 방식을 써가지고 구속기간이 도가됐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개소리지 이거. 완전 개소리예요.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결국에 이재용을 풀어준 그 위수중하고 거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법기술인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지기현이가 이재용을 풀어줬던 놈인데, 그때 이렇게 희한한 법기술을 썼던 놈인데, 그러니 이 윤석열한테도 이런 방법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참. 이래서 제가 화가 난다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기현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거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이미 1월 말에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저보고 판결에 불복하면 안 된다는 둥, 그런 말 하신 양반, 지금 참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가세요. 이제 그런 사람 여기 계시지 마. 그걸 보세요. 제가 걱정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열받는다. 자, 네. 그래서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것은 판사와 검사의 합작 사개극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하루 이틀 일찍 기소할 수도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 늦지막히 기소하면 안 됐어요. 괜히 심우정이가 전국 검사장 회의니 뭐니 한다고 시간 끈 게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그게 치명타였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대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판사는 판사대로 그 구멍을 늘리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검사, 그럴 만한 판사였다는 거죠. 아이고, 열받는다. 네. 그래서 판사, 검사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댓글 한번 볼게요. 네.